여기 필수 문제 5번.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해세요. 자,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찾아봐.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두 가지지, 맞아. 여러 가지겠지. 한 가지면 구하라고도 하지 않지. A에서 어디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고 A에서 어디를 거쳐서 D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어. 맞아, 아니야? 이 두 가지를 구해봐야 돼. 자, 그럼 재현아,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고 일단 C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야? 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B까지 도달할 수 있지.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럼 3 곱하기 뭐야? 3이야. 몇 가지야? 9가지야. 자, 그럼 재현아, 한 번 더. A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D에서 B는? 3가지. B를 반드시 거치고 가야 B까지 도달할 수 있어. 맞아, 아니야? 둘이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 그럼 2 곱하기 몇이야? 3이 뭐야? 6이야. 그러면 1번에서 구하고자 하는 A에서 B로 가는 총 경우의 수는 얘랑 얘를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지. 맞아, 아니야? 그럼 총 몇 가지야? 대답 빨리 해. 몇 가지야? 15가지가 되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소괄호 1번에 답 몇? 15가 되는 거야. 맞아? 자, 이번 봐. 집중해. 공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동건이랑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 B로 가는 게 궁금하대. 맞아? 근데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면 A에서 B로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동건이가 만약에 C를 가. 그러면 수진이는 C 갈 수 있다라는 소리야? 없다라는 소리야. 맞아? 아니야? 그럼 소괄호 2번은 첫 번째. 동건이랑 수진이의 경로가 당연히 다를 거야. 맞아? 아니야? 만약에 동건이가 A에서 C를 거치고 B를 간다면 수진이는 어떻게 가야 돼? 선영아? A에서 어디를? D를 거치고 B를 가야 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맞아? 아니야? 근데 둘이 뭐 할 수도 있어? 둘이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재현이가 계속 얘기해. 동건이가 어딜 거치는 케이스? 그치. A에서 D에서 B로 갔다면 수진이는 동건이랑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수진이는 어떻게 가야 돼? A에서 어딜 가? C.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B를 가야 돼. 맞아, 아니야? 그럼 동건이가 A, C,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뭐 곱하기 뭐야? A에서 C로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야? 3가지. 이것도 3가지, 9가지. 그럼 수진이가 A, D, B로 갈 수 있는 케이스 몇 가지야? 2가지, 몇 가지? 3가지, 6가지야. 맞아, 아니야? 그럼 이것도 몇 가지야? 2 곱하기 몇이야? 6. 얘는 몇 곱하기 몇? 몇 가지야? 9야. 맞아? 그러면 자 생각해봐. 동건이가 A에서 C로 가고 B로 가고 그럼 수진이는 A에서 D를 거치고 B로 가는 거지. 이게 하나의 사건이지. 둘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동건이랑 수진이가 출발한 거지. 동건이가 C 경로를 타면 수진이는 반드시 D를 가야 돼. 얘네들이 동시에 출발하는 거잖아. 맞아? 둘이 곱한 게 하나의 사건인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6, 9 뭐야? 54가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둘이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럼 마지막은 둘이 뭐 해서? 더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맞아? 둘이 더하면 몇이야? 그치, 108가지가 된다. 이해했어? 자, 그럼 밑에 문제 다 풀어봐. 시작. 문제 읽어볼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같은 도로를 여기 밑줄 쳐.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사용할 수 있어? 없어.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으로 이동한 후 다시 A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궁금하대. 단 C는 무조건 몇 번만. 이런 거 잘 봐야 돼. 한 번만 지나고 이동 중에는 A 지점을 지나지 않아. 맞아? 자, 그럼 우리 목표는 뭐야? A에서 출발해서 어딜 거치고 C를 거치고 A로 돌아오는 모든 가지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맞아? 아니야? 첫 번째 케이스는 A, C, A가 있겠지. 맞아? 그럼 얘부터 구해볼까? 재현아,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C에서 이제 A로 갈 때는 가지수가 똑같이 3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왜? 갔던 길 다시 못 쓴다 했어. 맞지? 그러면 찬영 몇 가지야? 2가지지. 몇 가지야? 6가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뭐가 있을 것 같아? A에서 어딜 갔다가 얘들아? B. B를 갔다가 어디를 거치고 C를 거치고 A로 가는 경우. 자, 그럼 A에서 B로 가는 몇 가지? 쌤 안 보이니까 불러줘.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C에서 A로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는 뭐 빠지는 경우가 없네, 그치? 4, 3 몇 가지야? 12가지가 돼. 그럼 재현아 한 번만 더. 또 다른 케이스 뭐 있어? A에서 이번에는 어디를 갔다가 C를 갔다가 어딜 거치고 B를 거치고 A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세 번째 케이스지. 맞아, 아니야? A에서 C로 가는 몇 가지야? 그치, 세 가지. 그러면 C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럼 이제 B에서 어디로 가? A로 가는 거 몇 가지? 둘. 그럼 여기 몇 가지? 12가지가 돼. 됐어요? 자, 그럼 또 있어, 없어? 하나 더 있지 않아? 어떻게? A로 출발해서 어디로 거쳐? B를 거치고 또 어디로 가? C. 다시 어디로 거쳐? B를 거치고 어디로? A로. 이해됐어? 이게 마지막 가지수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찬혁아,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이제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다시 C에서 어디로 가야 돼? B. 그럼 몇 가지밖에 안 돼? 썼던 게 못 쓰니까 한 가지. 그럼 이제 B에서 또 다시 A로 가. 썼던 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재현아.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럼 재현아, 네 번째 케이스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 더 있어, 없어? 없죠? 이걸 다 더하면 돼. 찬혁이 이미 다 해놨지? 총 몇 가지 나와, 더하면? 30 몇 가지 나와? 네. 그치, 네 가지가 된다. 정리하세요. 자, 유형 6번 볼게요. 색칠하는 방법에서 보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지? 혹시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 어디부터 칠해야 돼, 재현아? 하는 게 많은 거. 오! 쓸까요? 색칠하는 방법에서는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가장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순서대로 칠하면 돼요. 자, 그럼 옆에 그림을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어? A. 그럼 A 먼저 칠할 거고, 그 다음에 누구? C, D. 그 다음에 누구? B, E. 이 순으로 칠하면 돼. 그래야 빠짐없이 중복 없이 구할 수 있어.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재현아 불러봐. A, C, D. 그 다음 누구야? B. 그 다음 누구야? 이야. 자, 그럼 문제 다시 읽어볼게.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개 색. 얘들아, 이거 색깔 꼭 잘 봐야 돼. 5개 영역이라 해서 색깔이 5개일 리는 없어. 알겠지? 시험 문제 가면 이거 색깔 가지수 다르게 줘. 잘 보고 풀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자 A 먼저 칠할 거야. A 영역이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5가지. 그럼 이제 A는 칠했다고 쳐. 근데 C를 칠할 건데 C랑 A는 인접하지. C는 A가 칠하는 거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남은 몇 가지? 4가지. 그럼 C 칠했어. 그럼 D는 A랑 C랑 이웃하지. A랑 C에 칠한 2가지 칠할 수 있어? 없어. 그럼 D는 몇 가지? 3가지야. 그러면 또 D, X 치고 이제 B를 칠할 건데 B는 누구랑 이웃해? A랑 C랑 인접하지. 그럼 A, C에 칠한 2가지 색은 칠할 수가 없지. 몇 가지? 3가지. 똑같은 이유로 E도 몇 가지? 3가지. 이거야. 그래서 얘를 다 곱하면 몇 가지가 나와? 20이랑 27, 540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안 어렵지? 자, 밑에 문제 다 풀어보자. 시작. 523번 별표 5개. 얘를 따로 풀어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얘들아? 자, 문제 읽어봐. 오른쪽 그림같이 어느 도시를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5개 식으로 칠하려고 한대. 색깔 5개 다 잘 봐. 자,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돼.
근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대. 칠하는 방법의 수가 궁금하대. 근데 단봐. 한 점만 공유하는 두 영역은 인접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A랑 C를 봐봐. 한 점만 인접하고 있지. 맞아? 그럼 얘네들은 색이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유형에 대한 그림이라고 이걸 설명을 하거든? 마주보고 있는 유형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푸냐면 B랑 D도 마주보고 A랑 C도 뭐해? 마주보지. 이 두 쌍 중에 한 쌍을 기준으로 두고 풀 거야, 문제. 이해됐어? 그럼 나는 기준을 B랑 D라고 놓을게. 자, 그러면 B랑 D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왜? 인접하지 않는 영역이니까. 맞아? 자, 그럼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야. B랑 D가 색깔이 같은 경우. 두 번째, B랑 D가 색깔이 다른 경우. 이렇게 나눠서 구해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인접하는 순서대로 색칠하라 했지.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건 누구나 다 똑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기준을 세운 A부터 칠할 거야. B부터 칠하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남아있는 A, C 이런 순서대로 칠하면 돼. 얘도 똑같아. 두 번째 케이스도 내가 기준으로 세운 B랑 D를 먼저 칠한 다음에 A랑 C를 칠하면 되는 거야. 자, 천영아 색깔 몇 가지라 했어, 문제에서? 5가지? 자, 한번 해볼까? 그럼 B에 5개를 색칠했다. 근데 D는 있잖아. B랑 같아야 돼. 그럼 D 입장에서는 B의 색칠은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A랑 C를 봐봐. B랑 D가 지금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지? 그럼 A 입장에서는 5개 중에 한 개는 못 칠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몇 개야? A는 4가지가 되는 거야. C도 똑같은 이유로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 곱하면 몇 나와? 80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B랑 D가 색깔이 다른 경우도 볼게. 일단 B부터 색칠해. 천연 몇 가지? 5가지지. 근데 D는 B랑 색깔이 달라야 돼. 몇 가지야? 4가지야. 맞지? 그러면 봐봐. 그럼 이제 A는 B랑 D가 지금 색깔이 서로 다르거든? 근데 A는 B랑도 이웃하고 D랑도 이웃해. 맞아, 아니야? 그러면 A 입장에서 색 2가지는 색칠 못해. 맞지? 2개 빼서 몇 가지야? 3가지. 얘도 몇 가지야? 3가지. 이거야. 선영이 계산하면 뭐야? 20 곱하기 9? 180까지 맞아, 아니야? 그럼 재현아, 마지막 답은 둘이 뭐 해야 돼? 더해 몇 나와?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우리 얘를 무슨 유형이라 한다? 마주보고 있는 그림.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그림을. 이해됐어요? 필기 하시고요. 한 사람은 뒷장 넘겨볼게요. 요거 풀어봐요. 535번 시작. 자, 봐봐. 이제 발전 유형.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야. 자, 일단은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크게 얘기해. 50원짜리 몇 개 있어? 여기 하다 봐라.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하고 싶대. 다음을 구하래. 다음에 밑줄 쳐. 0원을 지불하는 것은 마지막에 꼭 제거해줘야 돼. 알았어? 자, 그럼 첫 번째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고, 두 번째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야.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진짜 쉬워. 어떻게 하냐면, 잘 봐. 내가 100원짜리를 뭐 할 수 있어? 한 개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0개를 낼 수도 있고, 1개를 낼 수도 있어. 맞아, 아니야? 그럼 얘로 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됐어? 그럼 50원짜리 2개로 할 수 있는 건 0개를 내거나 1개를 내거나 2개를 내거나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10원짜리 3개로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좀 눈치를 채면 가지고 있는 가지수에 1을 더한 경우의 수를 다 곱한 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인 거야. 근데 여기서 0원을 뭐 해야 돼? 제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몇 가지야? 0원 내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 1가지. 0개, 0개, 0개. 맞아? 그러면 1번의 총 답은 뭐가 돼? 23. 그렇지, 23가지가 되는 거야. 자, 손가락 이제 2번 한번 봐봐.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의 수를 볼 건데, 자, 얘는 어떻게 푸냐면 잘 봐. 지금 내가 100원 1개 가지고 있어.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50원 몇 개 가질 수 있어? 2개 가질 수 있어.
그다음에 10원짜리 몇 개 가지고 있어? 3개 가지고 있어. 일단 얘로 낼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나열을 해보자 이거야. 100원짜리 한 개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0원이랑 얼마 있어? 100원. 이해됐어? 그럼 50원짜리 2개로 낼 수 있는 게 뭐야? 아예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맞아? 10원짜리 3개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뭐 있어? 0, 10, 20, 30이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나열하냐면 이 100원과 50원과 10원짜리 단위로 중복된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일단은 각각 동전의 단위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가짓수를 이렇게 나열해봐. 겹치는 금액이 있어 없어? 얼마? 100원. 이렇게 중복되는 금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푸냐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의 화폐로 다 바꾸면 돼. 그러면 중복되는 거 없이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100원짜리 한 개를 50원짜리로 만들면 100원짜리 50원짜리 몇 개가 추가돼? 2개가 추가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 50원짜리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고 10원짜리에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중복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내가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꿨기 때문에 없어진 거지. 그럼 결국에 지불할 수 있는 총 금액의 수는 단위를 바꾼 다음에 이걸로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랑 똑같은 거야.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했지? 그렇지. 4 더하기 1이 뭐야? 5. 3 더하기 1이 뭐야? 4. 근데 0원 지불하는 거 빼야 돼? 안 빼야 돼? 몇 개 빼야 돼?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9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옆에 필기 하시고요. 이거는 꼭 필기해주세요. 필기 하신 분은 밑에 문제 다 풀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순열을 볼 거야. 순열이 뭐냐면 옆에다 써놔. 중2 때 배운 경우의 수를 그냥 공식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순열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순서대로 나열 얘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순열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순열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개념 한번 읽어볼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순열의 수를 옆에 오른쪽 기와 같이 NPR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걸 NPR이라고 불러요. N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 그 중에 R은 택해지는 것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5개 중에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5P3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순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너네 이미 배운 거야. 몇 개가 있다고 이렇게? 5개가 있어. 5개 중에 3개를 택해서 나열할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5가지야. 그럼 두 번째는? 4가지. 얘는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5P3은 5개 중에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 5, 4, 3과 같은 거야. 이미 너네가 이 오른쪽 거는 배웠을 거야. 그걸 이제 공식화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5P3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5 이하 자연수 중에 3개를 연달아 곱해줘와 같은 말인 거야. 이해됐어? 5 이하 자연수 뭐야? 5, 4, 3 걔네를 곱한 게 순열 공식이야. 이해됐지? 그럼 예를 들어서 7P4는 뭐야? 뭐부터 곱해? 7, 6 뭐야? 5 어디까지? 4까지 곱한 게 7P4가 되는 거야. 순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맞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밑에 여기 볼 필요 없고 뒷장 넘겨봐. 필요한 것만 설명해 줄게. 자, 순열에서 빼낼 수 없는 게 팩토리얼인데 팩토리얼이 뭐냐면 한국말로는 계승이라고 불러. n의 계승은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 혹은 n의 팩토리얼로 불러. 이해됐어? 그 팩토리얼이 느낌표야. 자, 그래서 n 팩토리얼은 뭐냐면 n부터 연달아 나오는 자연수를 1까지 곱한 게 팩토리얼이야. 그럼 예를 들어 재현아 5팩을 한번 해볼까? 5팩은 뭐부터 곱하는 거야? 5, 4, 3, 2, 1인 거야. 근데 이 팩토리얼은 수가 비슷하거든? 왜 비슷한지 보여줄게. 얘는 5p 뭐랑 똑같을 것 같아? 5, 그치. 그래서 순열 공식에서 n과 r 자리에 오는 숫자가 같으면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 밑줄 쳐. NP에는
n팩. 자, np역은 1이야. 왜냐하면 n개 중에 아예 선택하지 않는 가지수는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 한 가지. 0팩도 1밖에 안 돼. 이거 외워? 자, 그리고 npr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증명할 때 나오는 공식이라서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5p3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분자에 몇 팩이야? 5팩. 분모에는 5 빼기 3 몇 팩이야? 2팩이지. 맞아? 그래서 분모는 2 곱하기 1분의 분자는 5 곱하기 뭐 곱하기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야? 2 곱하기 1이지. 재현아, 2 곱하기 1 약분 돼야 안 돼? 돼. 그래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게 5, 4, 3이 남아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공식은 어쩔 때 사용한다? 증명을 이용할 때 사용하니까 외워두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이제 연습을 하실 건데요. 이쪽 볼게요. 537번. 자, 다음 값을 구하래. 한번 해볼까? 5p2는 5 곱하기 뭐야? 그치, 2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p형은 뭐야? 1이야. 0개 택하는 거는 한 가지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필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나오는 팩토리얼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는 외워놔야 돼. 자, 3팩부터. 3팩은 3일 6이거든. 4팩은 4, 3일 24야. 5팩은 120이야. 7팩까지는 외워놓을 거야. 6팩은 720. 7팩은 그치 5040. 여기까지는 잘 나오니까 외워놔야 돼. 옆에 필기해놔.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지 말고 시간 낭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3번 4팩은 몇이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너희들이 계산해봐. 시작. 자, 그래서 4번 계산해보면 뭐 나와? 180이 나오고요. 자, 뒤에 문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 값을 구해달래. 여기 봐봐. np3이 24야.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다. n부터 n이야 자연수 3개를 곱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다음 건 n 빼기 몇이야? 1이지. 그 다음 건 뭐야? n 빼기 2야. 얘가 몇이야? 24가 돼야 돼. 원래 정석대로 푸는 거면 다 전개해야 되거든? 근데 시간 아까워.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봐봐. n은 무슨 수야? 연수지. 야, 그럼 이거 다 밑줄 친 거 자연수 맞아 아니야? 근데 하나씩 차이 나는 자연수가 연달아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이런 거는 여기다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구하는 게 더 빨라. 이해됐어? 그 n에 3 대입하면 24 나와? 안 나오지? n에 4 대입하면 24 나와 안 나와? 나오면 이렇게 찾는 걸 추천해. 이해됐어? 그래서 1번의 답은 뭐야? n이 뭐다? 4가 된다. 번개에서 풀지 마. 시간 아까운 거야. 자, 그럼 이제 2번 봐봐. MPN은 뭐랑 똑같다 했어, 내가? M 팩토리얼. 몇 팩이 720이었어? 6팩. 그래서 N은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네. 자, 3번 보자. 그럼 얘는 R도 원래는 식 세워서 풀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 아깝잖아, 그치? 봐봐. 8PR이 뭐냐면 8 이하 자연수를 R개를 곱해줘야. 맞아, 아니야? 만약에 R이 1이어봐. 8이라서 안 되지. 만약에 R이 2어봐. 그럼 8 곱하기 7이라서 56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서 R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식 쓰지 말고. 재현이 했어? 자, 얘도. 야, 수열에서 무조건 1이 나오려면 R이 뭐가 돼야 돼, 여기? 그렇지. 그러면 이번엔 R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 자, 그 다음에 이거 5번. 5번을 풀려면, 봐봐. 6P3은 뭐냐면 6부터 이하 3개의 자연수를 곱한 거지. 6, 5 뭐야? 4야. 맞아, 아니야? 근데 이게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n팩을 구해야 되는데 6팩이 뭔지 한번 구해볼게. 6, 5 뭐야? 4, 3, 2, 1인데 가변처럼 6 곱하기 5 곱하기 4만 남으려면 누가 없어져야 돼? 3, 1. 이게 몇 팩이야? 그래서 n은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자, 6번 볼게요. 6번 봅시다. 자, 얘들아 이거 계산부터 해볼게. 9팩이 뭐야? 9, 8 뭐야? 7, 6, 5, 4, 3 어디야? 2, 1 맞아 아니야? 4팩은 뭐야? 4, 3, 1이지. 맞아 아니야?
이거 약분 되지? 그러면 9이야 몇 개 남아? 5개. 그럼 R이 뭐가 돼야 돼? 그치? 5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다. 순열 기호 계산은. 알겠지? 자,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539번 보자.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거는 몇 팩토리랑 똑같아? 7팩토리랑 똑같은 거야. 그게 뭐야? 5040.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자, 2번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인 5개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밑줄. 자연수 경우의 수는 카드를 그리는 걸 추천한다 해서 그치? 맨 앞자리부터 생각해봐. 재현아 몇 가지 올 수 있어?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래서 몇 가지야 이거? 60까지가 된다. 굳이 공식을 세운다 이런 집착은 안 하는 게 좋아. 경우의 수는. 그냥 원래 풀던 방법대로 푸는 걸 추천해. 자, 540번 봐봐. 이것처럼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에서는 아까 내가 말했던 그 공식을 알고 가야 되는데 옆에 필기해 놓을까? NPR이 뭐냐면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팩이거든? 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돼. 왼쪽 식을. 빈칸 뚫기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옛날에 서술형이 있었을 때는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었거든? 자, 아무튼 이거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옆에다 보여줄게. 해도 돼? 그러면 이 우변을 정리해서 진짜로 좌변과 같은 식이 나오는지 이제 증명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얘네들을 내가 옆에 쓴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 알겠어?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 일단은 분자는 n 빼기 1팩이야. 나와 있지. 분모는 얘에서 얘를 뭔 거? 뺀 게 들어가야 돼. 뺀 식의 팩토리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똑같아. 이제 R 곱하기. 자, 얘들 수열 공식으로 한번 나열하면 얘가 분자에 와야 돼. n 빼기 1팩. 맞아, 아니야? 분모는 얘들이 뭐 한 거? 빠진 게 와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중간 과정에 생략됐잖아. 옆에다 필기할 거야. 그래서 왼쪽을 정리하면 분모가 n 빼기 r 빼기 1 팩토리얼 분의 분자는 n 빼기 1팩이거든. 그 다음에 더하기 r 곱하기 분모를 다시 정리하면 여기 얘 부호 사라지지. 달라서. 그러면 분모의 얘는 n 빼기 r 팩이 남아. 분자는 n 빼기 1 팩이 남아. 됐어? 얘네들 분모가 어때? 다르지? 뭐 할 거야? 통분할 거야. 통분. 자, 통분을 하려면 팩토리얼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봐봐. 박재현 씨. 여기 n 빼기 r 팩이 뭐예요? n 빼기 r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지. 그럼 이 다음에 곱해지는 게 뭐야? N 빼기 R 빼기 1,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곱해져? 1까지 곱해지지. 맞아,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뭐랑 똑같아? n 빼기 r 빼기 1 팩토리얼 맞아, 아니야? 맞겠지? 내가 이거 왜 쓰는 것 같아? 얘 통분하기 쉽게 하려고. 자, 그럼 이 두 분모가 하나의 분모로 통분하려면 여기 앞에 뭐가 곱해져야 돼? 그치? n 빼기 r이 곱해져야 n 빼기 r 팩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 분모 분자에 뭐 곱할 거야? 재현아? n 빼기 이렇게 r을 곱해서 뭐 할 거야? 통분을 할 거야. 여기에 지금 생략된 과정이 이거야. 그래서 이거 통분할 수 있어 없어, 재현아? 할 수 있지. 뭐로? n 빼기 r 팩토리얼로 통분이 가능한 거야. 됐나, 얘들아? 근데 이제 분자를 이제 간단히 정리해볼게. 여기 보면 공통수가 있어 없어? 박재현? 있지. 얘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러면 n 빼기 1 팩토리얼 공통인수로 묶이면 얘 앞에 있는 게 더해져서 들어오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n 빼기 1 팩토리얼의 개수가 설마 R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이렇게 n만 남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가에 들어갈 식이 뭐가 돼요? n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밑줄 친 얘 봐봐. n 곱하기 n 빼기 1팩도 똑같이 뭐라고 같아? n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이 결국 뭐야? n팩 아니야? 맞지? 이거 n팩이지? 그래서 이 분자 나에 들어갈 식이 뭐가 되는 거야?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결과를 봤어. 나온 결과가 뭔데? m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이야. 근데 그게 몇이야? npr이랑 같은 식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변을 정리하면 좌변이랑 똑같은 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중간에 빠진 과정 필기해주세요. 자, 필수 문제 8번 NPR에 계산하는 걸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봅시다. 1번부터 이거 식으로 나타내봐. n이야 자연수 두 개를 곱한 거지. 맞아 아니야? 봤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n 뭐야? n마 1까지 곱한 거 아니야? 걔가 몇 n이랑 같은 거야? 5n이랑 같은 거야. 양변에 n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누구만 남아? n 빼기 5. n은 몇이요? 6인 거야. 요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일단은 6팩부터 계산할 건데 5p r 곱하기 6팩이 내가 뭐로 외우라 했어? 700. 20. 이 뭐야? 43,200이죠? 그러면 일단 누구부터 약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랑 얘를 먼저 약분하는 게 좋은 거야. 맞아 아니야? 약분해봐. 누구 남아 그러면? 60이 나오거든 약분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5PR이 뭐가 되는 거 찾는 거야, 차녀가? 60. 내가 R을 찾을 때 어떻게 하라 했어? 하나씩 대입해보라 했지. 얘들아, 아래 찐 범위를 알려줄게. R은 있잖아. 몇부터 가능해? 아니야.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가능해. 여기 들어가는 정수 중에 대입해서 얘 성립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우리 암산해볼게. 0 안 되지? 1도 안 되지? 2 돼? 안 되지? 3은 돼? 그래서 R은 뭐가 되는 거야? 3. 그래서 R에 대한 식은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찾는 게 더 빨라요. 알겠습니까? 자, 3번 봅시다. 3번. 자, N표부터 계산할게요. N이야 몇 개 곱한 거야? 5개. 그러면 재현아, N,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N-1, 그 다음 뭐 나와? N-2, N-3 어디까지? 그렇지, N-4. 거기는 30에다가 MP3을 곱한 거랑 같대. MP3은 N, 그 다음 뭐야? N-1 어디까지야? N-2까지 곱한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싸그리 약분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찬혁아? 보이지? 누구 약분해? 여기. 여기, 이렇게. 됐어? 그럼 남은 식이 뭔지 한번 관찰해 볼게. 남은 식이 뭐냐면 n-3이랑 n-4를 곱한 건데 얘가 30이거든? 이거 전개하지 마. 어떻게 풀 거냐면 n은 자연수야, 맞지? 그럼 n-3이랑 n-4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 맞아, 아니야? 맞지? 이런 거는 그냥 30을 쪼개봐. 30을 쪼개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있어, 없어? 있지? 6 곱하기 뭐? 5 있잖아. 그럼 이 중에 큰 놈이 6이 되는 거야. 그럼 n-3이랑 n-4 중에 큰 게 누구겠어? 얘가 6인 거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n값 누구야? 박재현. 9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전개하지 말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밑에 거 풀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부터 진짜 수능 들어간다. 자, 1번. 답을 구하세요.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몇 팩이야, 이거? 그렇지, 5팩입니다. 5팩이 몇이에요? 그렇지, 120. 이거 외워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야. 그치, 5P3. 5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워. 그게 순열이니까, 맞아? 그럼 이거 뭐야? 5, 4, 3이죠? 5, 4, 3 몇이요? 그렇지, 60이요. 자, 그 다음에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방법의 수야. 잠깐봐. 이거 이미 중학교 때 했어. 일단 대표부터 뽑지. 몇 가지야? 5가지. 그럼 남은 몇 명을 이용해서 부대표를 뽑아? 4명. 이렇게. 그래서 직책이 다른 애들을 뽑을 때는 순열을 써요. 자, 그래서 몇 가지가 돼요? 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거 다 푸세요. 시작. 자, 유형 10번. 이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야. 자, 이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또 했던 건데 한 번 더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1번.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우고 싶어. 아, 순열 문제구나. 근데 1번 봐봐. 3명이 서로 이웃해야 돼. 이웃이 뭐야? 3명이 계속 같이 다녀야 돼. 맞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럼 1번 봐봐. 어떻게 푸는지.
여자 3명이 이웃해야 돼. 그럼 얘를 한 덩어리라고 봐. 묶거나. 얘가 한 사람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남은 애들을 써봐. 찾아가. 그럼 남자 몇 명 남아? 4명. 남자 4명. 결국에 여자 3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총 몇 명을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됐어? 그럼 몇 팩이야? 5팩이야. 근데 얘들아, 그 이웃한 여자 3명끼리 서로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돼야, 그치? 그러면 이웃한 여자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 몇 팩이야? 3팩 이렇게. 그래서 120에서 뭐 곱한 거야? 6을 곱한 거라 1번의 답은 몇 가지? 그치, 720까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웃하는 애는 한 덩어리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번.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야. 그러면 2번처럼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나왔어. 누가 이웃하면 안 된다고? 여자.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대상이 누구야? 남자야. 그럼 남자부터 뭐 해야 돼? 나열해야 돼. 남자 몇 명 있어? 그렇지. 남자 4명부터 이렇게 나열을 할 거야. 그럼 몇 팩이야? 4팩이야. 그럼 이제 여자를 안 쳐야겠지. 여자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 남자 사이 여자가 와야 돼. 여자가 올 수 있는 칸이 몇 칸인지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몇 칸이야? 5칸. 이 5칸 중에 여자 3명을 골라서 일렬로 앉힐 거야. 5P3일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면 2번이 답이 나오는데 4팩이 몇이야, 재현아? 24. 5P3은 5, 4, 3이지. 그럼 몇이야? 60이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돼? 1440이 나와야겠지. 이렇게. 아지. 이해됐어요? 자, 3번 봐봐. 이번엔 3번에는 뭐라 했어? 남자랑 여자가 뭐? 교대로 앉는다. 교대로 세모. 교대로는 틀이 있어. 일단은 교대로 앉으려면 인원이 적은 애부터 앉혀야 될까? 많은 대상부터 앉혀야 될까? 적은 애부터 앉혀야 돼. 적은 게 누구야? 여자. 그렇지. 여자 셋부터 앉히는 거야. 여자. 그럼 몇 팩이야? 몇 팩이야? 3팩이야. 그러면 교대로 앉으려면 남자가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남자 4명이 여자 사이에 와야 돼. 맞아? 그럼 결국 4P 사람 몇 팩이랑 똑같아? 4팩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 뭐야? 3팩이 몇이야? 6이고 4팩이 몇이야? 24니까 144가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서 너네가 여기 옆에다 필기해야 될 게 뭐냐면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할 때는 인원이 적은 대상부터 나열하기. 이렇게 필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거 다 필기하신 분은 밑에 문제 다 풀게요. 시작. 자,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련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트라이앵글이 있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다음을 구해달래. 자, 그럼 봐봐. 얘부터 보자.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이야. 밑줄 치고 쓸까? T랑 L 자리는 이미 문제에서 뭐 해준 거야? 고정시키라고 준 거야. T랑 L은 고려할 필요 없어. 나는 알겠지? 그러면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면 이 가운데 몇 개의 알파벳이 나열돼야 돼?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열이 돼야 돼. 맞아, 아니야? 몇 팩이야? 그러면 그치, 6팩인 거야. 그럼 몇이야? 720까지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2번. 자,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해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T랑 A 사이 몇 개의 문자? 얘들아, 그럼 일단 T, A 사이에 올 2개 문자를 좀 골라줘야 돼. 이해됐어? 근데 얘는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유형이지. 맞아, 아니야? 일단은 T랑 A 사이에 올 문자를 2개를 택해서 나열해야 돼. 맞아? T를 제외하고 몇 개 남아있어?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저 TA 사이에 나열하는 게 6P야. 이해됐나?
근데 T, A 사이에 알파벳 두 개가 있으려면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네. 봐야 돼.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그리고 나서 이 네 개 써진 알파벳 제외하고 또 몇 개 남은 거야? 뒤에? 네 개가 남은 거지, 맞아? 그럼 일단은 전체를 나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해야 돼. 그럼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팩이야? 5팩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T랑 A 사이에 알파벳 두 개가 오는 경우는 이미 두 개 오게끔 6P를 곱했어, 안 곱했어? 곱했지? 근데 T랑 A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돼. 몇 개가 자리 바꿔도 되는 거야? 두 개. 그럼 몇 팩까지 해주는 거야? 2팩. 이게 끝이야. 알겠지? 이거 이따 꼭 필기해서 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7,200까지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다 듣고 필기해도 돼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수에 밑줄 쫙 쳐. 그리고 별표. 이렇게 정원수를 구할 때는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반대 사건 이용해서 빼야 돼. 적어도라는 뭐냐면 최소한 한 개 이상을 의미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이렇게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전체 경우에 수에서 이 문장에 해당하는 반대 사건을 빼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있는 여학생 수는 전체 인원수에서 남학생 수 빼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런 것처럼 푸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맨 앞에 자음이 오고 뒤에 자음이 와도 되는 거고 이해됐어? 그 다음 맨 앞에 자음이 오고 뒤에 뭐가 오는 경우? 모음이 와도 되는 거고 맨 앞에 모음이 오고 뒤에 자음이 오면 되는 경우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 거야?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다 구하면 되긴 하는데 너무 많아, 안 많아? 많아. 그래서 반대 사건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럼 여기 없는 모양이 뭐야? 그렇지. 그래서 이 문장의 반대가 뭐냐면 양쪽 끝에 뭐가 오는 경우?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다. 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반대 사건 이용해서 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의 알파벳을 1로 나열하는 거야? 8개. 그래서 몇 팩이야? 8팩인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 반대 사건 빼야 될 거 아니야? 양쪽 끝에 뭐가 오는 경우야? 모음. 찬영아, 프라이밍글에서 모음 뭐 있어? 불러. A, 어, I, 어, E. 자, 그러면 양쪽 끝에 모음이 와야 돼. 여기 맨 앞이랑 맨 끝에 모음이 와야겠지. 모음 몇 개 있는데? 내가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택해서 나열해야 돼. 맞아, 아니야? 몇 피면? 그렇지. 세 가지 모음 중에 두 개를 택해서 양쪽 끝에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그럼 가운데 몇 개 남아, 재현아? 몇 개? 6개 남아, 안 남아? 남아. 그거 그냥 몇 팩 해주면 되는 거야? 6팩 해주면 끝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3P는 뭐야? 3이 6이지? 6에서 뭐 곱한 거야? 아무도 얘기 안 하죠? 720을 곱한 게 나오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4320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최종 답은 8팩에서 얘를 뺀 거야. 맞아, 아니야? 8팩이 뭐냐면 4만. 그렇지, 320까지야. 그러면 최종 답은 전체 경우의 수 4320까지에서 못 뺀 거야? 반대 사건 4320까지를 뺀 거지. 그래서 총 뭐가 나와? 36,00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여러분들 위에 거 필기하시고 밑에 거 다 풀어보자. 시간 줄게. 시작. 수요일 날 뭐 풀이한다 해서 다시. 수요일 날 뭐 한다 해서 내가. 맞지요? 앞으로라고 2차 보는 게 나 RPM 2차 분호식 풀이한다 했어. 근데 혹시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알야 돼? 10공나 내줬어? 아직 안 내줬지? 수요일 날 이거 2차 분호식 10공나 전까지 풀이 다 하고 풀이 다 하면 10공나 내줄 거야. 주말까지 숙제로. 알겠어?
이거 풀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 풀어가야 된다고. 이거 풀고, 응. 이건 안 풀어와요. 그거는 이거 풀이 다 끝나고 내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개념을 펴봐. 차근차근 알려줄게. 253쪽. 개념원리 253쪽 펴. 자, 거기 55번부터 여기까지 559번까지 숙제야. 체크해. 접어. 까먹지 말게. 접고 그럼 닫아. 그럼 이제 RPM 펴. RPM 폈어? 자, 다시 얘기를 할게. 2차 부등식 다 풀어져 와야 돼. 어디까지? 123쪽까지 다 풀어져 있어야 돼. 알겠지? 123쪽까지 2차 부등식 단어 다 풀어져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 자, 132쪽 유형 1번부터 132쪽부터 쭉 해가지고 오늘 배운 어디까지 풀어져 있어야 돼? 맞춰봐. 여기 137쪽까지 풀어서 와야 해. 근데 부등식보다 경우의 수 푸는 게 덜 걸릴 거야. 계산식이 짧아서. 30분만 투자하면 2장 끝납니다. 알겠어요? 이거 미루지 말고 오늘 가서 하세요. 체크하시고 접어줘. 자, 그 다음에 숙제가 적어서 한 장 더 내줄 거야. 자, 유형관리표. 유형관리표. 그 부등식 해놓은 거 있지? 우리 저번에 몇 쪽까지 내줬어? 이거 이따 받아가? 우리 몇 쪽까지 내줬어, 숙제? 135. 응, 135. 자, 그러면 136쪽부터 여기까지 139쪽까지만 딱 해오시면 돼요. 알겠어요? 수요일 날 뭐 한다고? RPM 풀이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남은 거 나갈 거야. 알겠지? 유형 관렙은 주말에 풀이할 거야. 알겠어? 풀어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일찍 끝내줄게.